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지식과 데이터가 경제력의 원천이 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강원도의 힘을 마음껏 발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춘천에서 문을 연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내 약 1000여 개 중소상공인 대상 모바일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디자인, 건축,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멘토단, 창조 원정대 활동으로 지역의 관광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난 1년의 성과를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모바일 글로벌 창조산업 1번지를 꿈꾸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나본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이후 성과를 점검해보고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센터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센터장님, 강원센터가 지금 원래 생일은 5월 11일인데 네, 5월 9일 날 네, 네. 이틀 앞당겨서 네. 1주년 기념식 하셨죠? 네,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날짜로 365일. 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정말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5월 11일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네. 5월 9일이면 저희가 이제 원주에서 원래 사무실은 춘천에 있지만 춘천이요. 이번에 예. 원주에 두 번째 사무실 열어서 거기에서 개소식 겸해서 1주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돌잔치도 하고 집들이도 하고 뭐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저희 센터의 이제 기본 미션이랄까 이것은 다른 센터도 공통적인 거긴 하지만 저희 센터의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와 크라우드 소싱을 기반으로 해서 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만들어 보자. 그런 창업을 찾는 게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이런 기존의 강원도 기존 산업들이 신기술, 신산업의 흐름에 뒤처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산업들의 신기술을 붙여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 두 개의 큰 이 수레바퀴를 밀고 가는 미션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네이버라는 이 전담 지원 기업의 역량을 예. 결합시키고 강원도라는 또 청정 환경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의 가치들을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성장 모델 네. 그런 게 뭘까 이런 걸 찾는데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예.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물론 강원도가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는 굉장히 취약하고 하지만 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장 모델을 찾는다면 뭔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는 네.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능성을 확인할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이 사실 길진 않잖아요. 네.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이미 찾으셨으니까 어떤 네. 성과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네. 성과들을 짚어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두 가지의 저희가 미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우선 첫 번째 창업 측면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보자. 이제 이런 예. 점에서 이제 빅데이터는 빅데이터가 그 자체가 하나 성장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기존 산업도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훨씬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겠다. 그렇죠. 다들 예. 그런 예. 이제 요즘 최근에 알파고의 뭐 사례도 예. 있었지만 예.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는 어디에나 있는데 그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죠. 그 데이터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서부터 좀 막막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멋진 요리를 하고 싶은데 세상에는 산해진미를 만들 수 있는 식재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요리할 수 있어? 막연하죠. 막연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일단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아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포털 같은 걸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세상에 모든 많은 정보가 있는데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엔진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빅데이터 포털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행자부 강성주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네.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기업이나 연구소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어서 네. 꺼내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네이버가 먼저 하자.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공개해서 그렇죠.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분석하고 그걸 시각적으로 네. 요즘은 인포그래픽 유행하잖아요. 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1,800만에서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예, 하루에 네이버 초록색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어가 2억 개 가까이 됩니다. 그걸 지난 10년치를 모아서 예. 그걸 분석을 하면 우리 국내 일반인들의 관심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올여름에 공포 영화가 어떤 게 유행할지, 맞아. 올 가을에 여자들 화장품은 어떤 게 유행할지 사실은 예측하는 게 예, 예. 가능해지는 예. 거거든요. 네네. 그럼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원주에서 막국수 집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막국집이 몰려 있고 어디가 좀 사람들의 유통이 많고 네. 길 목이 좋은 데가 어디냐 이런 좋아하는 걸 레시피는 또 뭐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예. 찾을 수 있게 그걸 일일이 발품 팔아서 찾으러 다니려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빅데이터 포털을 만드는 일을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해서 지금 이게 오픈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한 또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드릴 게 있지만 네. 더 중요한 이야기 또 제가 드려야 되니까 네. 이런 이제 새로운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을 발굴하는 게 결국 저희들의 기본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5월 개소한 이후에 매달 창업 공모전을 했어요. 처음에는 강원도에서 창업하겠다는 사람이 몇 팀이나 될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달 한 70팀 정도가 네. 저희 창업 공모전에 지원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대표 선수 2팀 내지 3팀을 발굴을 해서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팀에 대해서는 약간의 초기 사업비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사업 공간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조성한 창조경제 펀드가 있으니까 예. 펀드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25팀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센터를 이미 창업을 했지만 저희 센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대출 보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펀드 지원을 한 데가 네. 있고 이런 거를 다 합치면 약 90팀 정도가 배출을 많이. 지난 저희 1년 동안 저희 센터에 도움을 받았고요. 예.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서 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모카라는 그 모바일 판로 확장 지역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기업 수는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약 1,100개 정도의 기업을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케어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커머스 얘기해 주셔서 모카라고 하셨죠? 네네. 이게 사실 강원도가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폐쇄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 이렇게 접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속해 있는 중소상인들은 굉장히 단점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장벽인데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떤 식으로 도입하신 거고 또 예.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는 82%가 산악 지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큰 공장을 짓거나 또는 대형 대규모 유통이 가능한 어떤 도로를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어떤 중소상공인이 많고 실제로 강원도의 전체 사업자 중에서 90% 가까이가 소상공인, 네. 중소상공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종사하는 업종도 보면 대부분 뭐 숙박, 식음료, 도소매.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 그러면은 어디서 자고 뭘 먹을까 되게 이런 데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를 홍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히 판로 확장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모바일 쇼핑을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물건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해보자.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물건을 쉽게 올릴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국내외 거대 오픈마켓에 물건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이런 일을 했고요. 그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혜택이 갔고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어준 데도 100개가 넘고 네. 그래서 매출이 뭐 최고 500%에서 700% 이상 올라가는 야.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1년인데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강원센터 1주년 기념식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단체하고 집끼리를 같이 하는 그런 자리 셈인데요. 거의 우리 전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현재 뭐 어느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어느 게 부족한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혁신센터는 상당히 본질에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진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풍부하고 명쾌한 그러한 진로나 강원도의 미래를 만든다는 점에서 강원 청정혁신센터 1주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센터가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센터로 만들어져 나갈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세 기관은 협의하게 체결됐습니다. 지금 저 화면이 네. 원주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MOU 협약 그림이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표정들이 굉장히 정말 뭔가 의지를 갖고 계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네. 자, 지금 강원도 전략 중에 하나 좀 저희가 좀 관심 갖고 보는 게 네. 이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해 나가신 계획이 있는 건지 네. 그거 궁금합니다. 예, 강원도에서도 이제 원주의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그렇죠. 이 원주가 원래는 군사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원주의 민선 단체 자치단체장들하고 그다음에 네. 원주에 있는 의과대학들이 뜻을 합쳐서 원주를 최첨단의 의료기기 혁신 도시로 만들어 보자라고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100여 개의 의료기기 회사들이 모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병원에서 의료기기나 약품이나 무슨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 알파고 같은 걸 또 연상하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응급의료체계 시스템 전체 이렇게 병원이 구매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전체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구매를 하면 그 시스템에 어떤 의료기기를 맞춰서 사용할지, 그 시스템에서는 의료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것들이 턴키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시장에 출시를 했던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 플랫폼에 끼어들지 못하면은 아예 병원에 자기들을 알릴 기회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100여 개의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들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레벨 2로 올라가려면 원주의 의료기기들이 IoT형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플랫폼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수준으로 재편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강원혁신센터가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하고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플랫폼에 적합한 수준으로 스마트한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열의가 넘치시니까. 그래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올해 중점 두시는 사업 있으시면 마무리 네. 말씀으로 의지 한번 표현해 주시죠. 네. 강원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농업입니다. 근데 농업 그러면은 뭐 노지에서 상추 심고 심는 것을 연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최근에 어떤 영화에서 나왔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인류 최초의 산업이자 최후의 산업이 될 거고 가장 미래의 산업으로 최후의 산업.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농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업에 기술을 결합하고 디자인을 결합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아주 매력적인 산업으로 만드는데 올해 힘을 쏟아볼 예정입니다. 네,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자원으로 하고 또 이 맞습니다. 유통혁명을 무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강원센터가 네. 그 대한민국의 발전에 핵심이 됐으면 하는 바람 또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